그러나 배신자들에 의해 무의미한 허영심 프로젝트로 분류되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실속보다 훨씬 더 스타일을 느낀다는 것,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또 다른 자산입니다. 러시아가 해군 퍼레이드에서 뽐낼 수 있는 것, 그러나 진정한 군사적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 러시아가 비싼 수비를 하는 것은 바다에서만이 아니다. 구식 자산. 이 비디오는 국가의 주요 전차를 탐구합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직접 전투 중 또는 이 세부 분석을 확인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5개 중 모든 전선에서 완전히 실패한 슈퍼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도 구독하세요. 보다 통찰력 있는 분석을 위해, 그리고 속보 군사 뉴스, 놓치고 싶지 않은 보고서, 건설하는 데 50억 달러가 듭니다. 핵 순양함. 나키모프 제독은 러시아 해군의 자랑이다.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화력 포장 또는 방해가 되는 선박을 제거합니다.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여야 합니다. 세계가 본 군함. 일종의 거대한 군사혁신. 그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단 한 발도 쏠 필요 없이 여기 삶과 효과적인 죽음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키모프 제독의 이야기. 현대 러시아가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813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이 배가 깔렸다는 것을 공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트 조선소에서 당시 레닌그라드로 알려진 몇 년 후인 4월 2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1986년 그리고 12월 30일에 임관되었습니다. 1988년 그 당시에는 칼리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4월 21일 북부 함대와 함께 1989년 몇 년 후인 1992년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유명한 해군 제독을 기리기 위해 파벨 스테파노비치 나키모프, 러시아 제국 해군을 역사적인 승리로 이끈 사람, 범죄전쟁 중 신옵 전투에서 1853년 냉전 중에 건설된 이 키로프 클래스 전투 순양함, 광범위한 공격 및 방어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될 가장 큰 표면, 군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모함 제외, 그것은 측정 823피트 이상, 이 151m, 93피트가 조금 넘는 빔으로 또는 28.5m, 33피트가 넘는 드래프트 또는 10.3m, 그리고 최대 변이 28,000톤, 완전히 적재되었을 때 그것은 광범위한 무기고를 갖추고 있었다. 미국 정보 커뮤니티에 의해 설명됨,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1980년대의 가장 강력한 무장 중 하나가 됩니다. 세계 표면 전함, 그 무기에는 EC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00개의 화강함, 대함미사일 및 발사대, CBS, 300F 표면에서 공중 발사대까지 총 96개의 미사일로, 그리고 4K 한쌍, 33OSM 표면에서 공중 미사일 배터리까지 총 40개의 개별 삼성이 탑승하여 주어진 시간에 에이네이키모브는 또한 쌍둥이 130mm를 자랑했습니다. AK-130 이중 목적 총, RBU 6000세트, 그리고 RBU 1000대 잠수함 미사일 발사대, 15-33mm 어뢰튜브, 그리고 무기 시스템에서 6개의 코틱 근접. 이것이 그것을 만들었다.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나토 잠수함에 대항하는, 그리고 캐리어 파업 그룹 또한 헬리콥터 착륙대로 제작되었습니다. 갑판 아래 저장 공간이 충분합니다. 최대 3개의 KMUK를 수용합니다. 추가로 27대의 헬리콥터,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30노트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었다. 또는 시속 34.5마일, 특별한 엔진 시스템 덕분에 증기와 원자력을 모두 사용한 한 쌍의 증기 터빈과 함께 KN3 원자로의 연결, 오일 연소 보일러로 필요에 따라 추가 전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나키모브는 거의 무한한 범위를 즐겼습니다. 더 낮은 속도로 작동할 때,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노트입니다. 또는 시속 29마일,
원자력만으로 작동하면서 30매드 표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일 보일러를 사용하여 이 모든 것 위에 나키모프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700명이 넘는 승무원을 위해 요컨대 그것은 무서운 배였다. 그리고 무서운 전망. 모든 나토군이 마주칠 수 있도록 열린 물에서. 그러나 냉전이 끝난 후 1991년에 나키모프 제독은 천천히 관련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세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정당성의 필요성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운영을 계속하려면 그런 비싼 군함, 나카무라는 점점 더 적은 여행을 했다. 결승전으로 절정. 7월의 20세기 항해. 1997년, 1999년에 그것은 세베로드빈스크로 견인되었습니다. 처음에 수리를 받기 위해 나중에 광범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비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에노키모브는 SUV MSC 조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박은 현대 표준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 일정을 초과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SEV MSC 감독 에나이콜라이 칼리스트라토브와 같은 공무원 프로젝트가 곧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시 운항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키모프의 개조 결국 거의 1사세기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려 2천억 루블의 비용이 들었다. 또는 약 50억 달러. 가장 비싼 것 중 하나로 만들기.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기록된 단일 선박의 사용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함. 그리고 더 목적적합하게 만들기. 현대 전투 조건에서 실행 가능. 점검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나키모프의 공격 무기고로 700개의 화강암 대함 미사일 발사대. 예를 들어 제거 및 해체되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80 유니버설 영국으로 대체되기 전에 스카 트레이스 비오튼 발사대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일부 칼리버 오닉스와 지르콘과 같은 현대 미사일, 또한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의 추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선박 개선, 상황 인식 기능, 그리고 30mm AK 하나, 9, 2M 해군 총, 다른 근접 무기 총, 그리고 대잠수함 로켓과 어뢰, 또한 반복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의 방공 배터리는 현대화되었다. 최신 S400 시스템으로 냉전 시대를 대체하다 300. 이러한 개선은 제독을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1세기 나키모프 장거리 육상 공격 기능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예를 들어 각각 1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 최대 100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100파운드 500kg, 최대 마하 3의 최고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는 음속의 3배, 2000 정도 되는 것, 시속 300마일, 다단계와 함께 고체 연료 설계 및 터보제트 엔진 내장. 이 미사일 중 일부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500마일 또는 2500km 떨어진 곳,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크렘린의 군대, 엄청난 수의 칼리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 및 군사 현장에서 많은 사망과 부상으로 이어짐, 건물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와 함께 포트 및 중요한 인프라 조각, P-800 미사일도 인상적인 기술 사양이 있습니다. 3070마일의 작전 범위 또는 600km, 최대 속도 2.9, 시속 998마일. 한편 지르콘 3가지 중 가장 빠릅니다. 미사일의 극초음속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마하9의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의 시속 7000마일. 가로채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적군이 있는지 확인. 지르콘 스트라이크의 수신 끝에서 그것에 반응하고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 효과적인 작동 범위로 620마일을 초과하여 또는 1000km. 이 미사일은 목표물에 파괴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군비로 가깝고 멀리. 나키모프 핵 추진 미사일 순양함,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 그리고 2025년에
드라이도크에서 25년 이상 지낸 후 이 거대한 전투 순양함은 바다 실현을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에 재도입할 계획으로 뉴스가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열 전체에 우려의 파문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강도의 순양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러시아가 지배권을 주장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바다와 같은 수역에서 크렘린궁에 또 다른 발사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도시에서 군사 기지 및 민간 사이트, 한편 러시아 그것의 새로운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자랑했어야 했다. 초강력 선박, 적에게 불과 파괴를 퍼부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격을 분쇄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승리. 누구보다 오래 격렬하게 진행된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도 예상했던 대로, 그러나 그것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대신 닫힌 문 뒤에서 러시아 관리들은 두 번째 추측으로 여겨집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 처음에 나키모프를 개조하기 위해 서양 분석가들이 전체 프로젝트에 라벨을 붙이는 동안 엄청난 시간과 돈 낭비. 한편 우크라이나 해전의 규칙을 다시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이와 같은 큰 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귀중한 하드웨어보다 번거로운 부담, 즉 새롭고 개선된 나키모프. 치명적인 곳은 어디에도 없다. 또는 처음 나타나는 것처럼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대신 또 다른 비용이 많이 드는 알림입니다. 러시아의 낡은 교리에, 그리고 군사력 감소. 이만 8,000톤의 죽은 무게, 기회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어떤 종류의 결정적 또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당신이 더 원하는 종류의 통찰력이라면 군대쇼를 꼭 구독하세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분해합니다. 종이의 마카로프 제도,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드웨어 조각, 러시아의 전체 무기고에서 지금 밖에 있어야 해 흑해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상 흔들기, 미사일 공격 수행, 높은 가치의 목표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로질러 점선, 우크라이나 군대에 공포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상수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의 풍부한 군사 역사를 흔들리지 않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한때 시대가 있었다. 이런 순양함의 거인이 있을 때 엄청난 군사적 이점이었을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해군의 자부심. 몇 년 동안 러시아는 나키모프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신 상태로 군 복무의 재도입,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것은 무서운 전망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적들을 위해. 하지만 더 이상 거대한 유람선은 아닙니다. 현대화된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그리고 수십 개의 기내 미사일. 더 이상 한때의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이상 거대한 전함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를 지배하다. 저렴한 드론의 시대입니다. 간단하지만 눈에 띄게 효과적입니다. 피해를 입힐 때, 그리고 지도에서 목표물을 지우는 것. 드론이 전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후자와 함께 혁신 개발에 특히 효과적인 입증, 한도를 바꾸는 모델, 항공 및 해상 여행 가능. 그들의 방식대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제거하기 위해 해군 전문가이자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로서 HI 슈터는 해군 뉴스 기사에 그것을 넣습니다. 우크라이나 표면 드론 USVS.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방어적 난관을 제시합니다. 흑해에 있는 훨씬 더 큰 러시아 함대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처럼 항구에 있는 흑해 함대를 병에 담으십시오. 러시아 해군은 효과적으로 자초한 짐을 짊어지고 빛바랜 냉전의 웅장함에 필사적으로 집착. 다른 길을 넣어 러시아는 여전히 지나간 시대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록을 깨는 전함. 엄청난 크기와 힘에 해군의 모든 힘이 전부였다. 전 세계 국가의 시대, 가장 큰 것을 만들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가장 멋진 배, 최신 최고의 미사일 발사대와 함께, 그리고 방공 시스템. 그러나 문제의 진실은 나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대도 멀어지고 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부터 드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리고 그들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예를 들어 중국,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다. 미 조종 드론 플랫폼의 배열을 확장하기 위해 열린물과 우리도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 해군 드론 함대를 건설하기 위해 적을 따라잡기 위해 이 점점 더 중요한 측면에서 한편 현대전쟁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던졌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배를 현대화하기 위해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튼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큰 표면 전투원의 미래, 미조종 전쟁의 시대에 점점 더 의심스러워 보인다. 드론 이전에도 많은 돈과 화력, 집중, 하나의 구멍에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의심스럽습니다. 드론은 현재 성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승무원 선박의 모든 역할, 그들이 만드는 위협, 그리고 그들이 해전을 재편하는 방식, 진짜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계를 밀고 깨트립니다. 드론 전쟁의 시간과 시간, 갈등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녹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승무원, 고부가 가치, 러시아 해군 자산 제거. 예를 들어 2025년 말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수중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을 폭파하기 위해 노보로시이에스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그 당시 잠수함 약 4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드론의 종류가 그것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동안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것은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강한 것을 가지기 위해 섹션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 작은 것보다 엄청나게 비싼 전함 배열, 한두 번에 잘 배치된 드론 히트만 있으면 됩니다. 수백만 또는 수십억을 위해 연기 속에 올라갈 수 있는 군사 하드웨어의 달러 또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로 이것에 대한 많은 다른 예들이 있었다. 다양한 러시아 잠수함과 함께 22 착륙선 순양함 및 기타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완전히 손상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지휘관들이 있는 곳, 실제로 배를 배치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키모프와 같은 선박 포함, 우크라이나 드론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스캔하고 있으며 쉽게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공격, 무자비한 정밀도와 효율성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사실상 키예프는 러시아의 함대를 침몰시켰습니다. 실제 사격을 할 필요조차 없이 흑해의 서튼노트처럼 러시아 해군은 본질적으로 항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표면 드론의 지속적인 위협, 그는 계속해서 메모합니다. 이 드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니엑스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리브레 미사일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게임 변경 피해를 처리하기에 충분합니다. 작은 동시에 가장 정교한 것조차 피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하고 오늘날 러시아가 사용하는 방어 시스템의 근접,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의 가장 큰 장점, 거대한 선박 위에 있는 해군 드론에 관해서라면 이것이 그들이 풀린 것입니까? 그것은 차례로 그들을 소모품으로 만듭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선박에 100대의 드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목표물에 부딪혀 피해를 입히는 한 그것은 성공적인 임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숨을 잃지 않고 또는 프로세스에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가장 굳어졌습니다. 민족주의 군사 블로거,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수십 명의 파괴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선박과 승무원을 빼낼 수 있다면 때로는 수십 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수백 명의 러시아 병사들, 자랑할 만한 승리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드론 가격, 군함 호위함과 비교, 잠수함과 착륙선은 그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한편 군함, 제작 및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매우 많은 주의를 기울여 작업은 전문가의 정확성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세부사항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함은 거대하고 당당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2022년에 증명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유명한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우크라이나 해왕성 미사일에 의해 침몰. 이 다닐 인스턴스 놀라운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포인트, 방어가 없는 대형 전함의 및 손상 제어 기능. 나키모프 제독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슷한 운명을 겪다. 적대적인 바다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면, 또는 잘 조정된 수신 끝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또는 미사일 공격. 서튼이 이렇게 큰 배를 쓰면서 평시에 특히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그들은 실제로 보이는 것만큼 취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배보다 더 잘 무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항구에 숨어, 따라서 아마도 러시아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모스크바의 교훈을 배우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넣어 화재 진압 및 피해 통제 시스템으로 이동. 나키모프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걱정보다는 공격 능력에 대해 너무 많이, 그리고 기내에 있는 미사일의 수, 다른 많은 경우처럼 대신 나라가 낭비되었을 때 유사한 재해에 대한 갈취 금액. 러시아는 계속해서 시연합니다. 놀라운 수준의 고집, 그리고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놀라운 저항. 그것은 과거에 계속 산다. 규칙책으로 재생. 나머지 세계는 이미 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서튼은 나키모프의 라벨을 붙이는 많은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훨씬 더 허영심 많은 프로젝트, 힘에 대한 인식에 더 집중, 진정으로 실용적인 군사적 가치보다, 그리고 이 허영심 많은 프로젝트의 비용, 현대화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크기의 배,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도 함께 제공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나라의 해군은 결국 손실을 줄이기로 결정하다. 그리고 선박을 해체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제1의 적, 미국은 이미 전함을 배치하고 있었다. 에이네키예모브 스타일의 토지 공격 기능으로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미국 최고의 순양함 중 일부, 티쿤데로가급 선박처럼 1983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나키모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최대 장착할 수 있습니다. 122개의 수직 발사 셀, 예를 들어 10,000톤 미만을 대체하는 동안 훨씬 더 크더라도 비교, 나키모프는 약 80개의 세포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키모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무가치한 또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와 비교, 결국 러시아의 T-14 아마타 탱크처럼 그것은 또한 푸틴에 의해 과장되었다. 그리고 그의 크렘린 친구들